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시장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휴가 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방송이 없었죠. 어저께는 출근을 해서 아마 국토 공무원들이 업로드를 했을 거고, 이제 그 데이터가 오늘 잠깐만요. 네, 오늘 업로드가 돼서 제가 다운받아서 4일 동안에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취합을 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휴 직전에 말씀드릴 때 거래 신고가 좀 더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 반면에 오늘은 거래가 확 줄었어요. 4일 동안인데 4일을 모아도 적어. 왜 그러냐면 연휴 때 신고 못하니까 미리 땡겨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미리 신고하고 휴가를 간 거야. 그리고서 연휴가 지나고 나서 어저께 출근해가지고 뭐 신고할 게 없잖아요. 거래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고된 양이 상당히 적다. 그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송파구는 덩치 큰 아파트 몇 개가 완전히 널뛰기를 좀 한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일산 같은데 그런 데가 폭락이 지속돼 가지고 그 계약서를 좀 분석을 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아까 또 동영상 보신 것처럼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죄송합니다. 시작된다라는 책을 썼었는데 한 1년 반 전에. 근데 그게 작년 10월 달에 상투층 확인이 됐으니까 제목을 2021년 10월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라고 제가 마음속만 바꿨어요. 그렇다고 뭐 책을 다시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오늘 방송할 자료는 실거래가 조사한 거랑 그 다음에 그걸 그래픽화 시킨 거랑 그 다음에 국토부 사이트 2개 화면, 저기 송파구 화면을 조금 캡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이렇게 RZIP으로 꾸어서 네이버 자료실에 올려놓고요. 비밀번호는 네이버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멤버십 코너에 비밀번호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밀번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는 계속 주말 거는 어저께 발송을 했고 이제 띄엄띄엄 이제 신청들이 오니까 제가 그렇다고 매일 몇 개 들어왔는데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모아서 한 3, 4일에 한번 이렇게 보내실 거니까 이제 신청하시면은 며칠 있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 첫 번째 거 송파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새 아파트가 신고가 됐는데 골 때려 이거 보세요. 여기 초록색으로 바뀐 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오늘 새로 신고된 거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신천 파크리오 84제곱 30평대가 신고가 됐는데 지난달엔 거래가 없었고 8월 달에 한 건이 신고가 됐는데 21억 4천이 신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직전 거래에 비해서 1억 500이 하락한 거야. 근데 세대수가 4260세대야. 84제곱만.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는 잠실 엘스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84제곱짜리가 22억 2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 한 8,500만원이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온 게 20억 5천에 됐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6억 떨어졌죠 어쩌고. 그런데 오늘 신고된 거는 정상거래 22억 2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8,500 상승이 아니네. 25억 5천에서 22억 2천이니까 1억 7천 상승한 거네. 근데 그걸 평균 내니까 21억 3,500이라고 저 엑셀 이거 산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이는 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21억 3,500은 평균값이에요. 왜냐면 두 건 거래됐는데 오늘 거래된 게 22억 2천, 얼마 전에 거래된 게 25억 5천, 평균 낸 게 21억 3천. 근데 그러니까 20억 5천에서 22억 2천 신고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7천 상승한 거예요. 근데 22억 2천이 약간 낮긴 해도
평상시에 거래보다는 조금 낮은 거. 그래도 많이 하락한 거지. 26억 얼마까지 갔다가. 어쨌든 이것도 4,000세대가 넘어요. 4,000이 42세대. 또 한 가지. 올림픽 선수촌인데 100제곱이니까 80년대 평형이면은 100제곱이면은 그 당시에 몇 평이라고 그러나? 지금에는 몇이나 똑같네. 어쨌든 40평대는 되겠죠? 네. 114가 44제곱인데 38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39평? 이렇게. 어쨌든 100제곱입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1476세대예요. 이 단일 평형만. 근데 오늘 신고된 게 23억에 신고됐는데 이게 얼마가 상승한 거냐면요. 10억 9,500이 상승한 거야. 90%. 거의 더블 난 거야, 더블. 왜냐면 그 직전에 12억 500이 오늘 23억이 신고된 거니까. 다 이상하죠. 즉, 잠실헬스도 지난번에 급락거래에 이어서 낮은 정상 거래가 신고되니까 폭등한 거로 나오고, 신천파크리오는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래 같아요. 이거는 1억 하락한 거는. 근데 올림픽 선수촌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토부 사이트에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 이거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오늘 신고된 게 23억이에요. 23억 3층이에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거랬는데 3개월 전에 얼마가 거래됐냐면 12억 500에 신고됐어. 그러니까 12억 500이 23억 됐으니까 거의 더블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11억이 올랐어. 근데 그러면 얘가 비정상인지 얘가 비정상인지 그러면은 작년 거를 보면 되겠네요. 작년 걸 그래서 제가 딱 갖고 왔습니다. 짠. 보니까 작년에 23억, 22억 2천, 19억 5천, 23억 이러다가 한 6, 7, 작년 그 다음에 7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 2, 3, 4까지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거래가 없다가 뚝 떨어진 거. 올 5월 달에 12억이 거래된 거야. 이게 보니까 50% 정도 하락한 거잖아요. 40%, 50%. 이거는, 증여성 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이거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청구권 복잡한 이름이 있어. 그래갖고 한 2, 3년, 몇 년 전에 매매 계약서를 한 다음에 가등기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 한 몇 년 있다가 지금 와서 본등기를 할 때 옛날 옛날 가격으로 신고가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폭등한 거로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지금 재건축도 아니잖아, 이거. 재건축 같은 경우 그때 어디였냐, 서초구에 주공 있잖아. 반포 주공 아파트 1주구였나? 하여튼 거기서 현금 청산되느라고 반값에 거래된 거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특이한 거래인데 이것 때문에 지수가 이번 달에 조금 낙폭이 줄었어.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여튼 이런 사연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송파구는 여기 신천 파크리오로 보면은 폭락한 거고요. 잠실 엘스로 보면 또 폭등한 거고요. 올림픽 선수촌으로 보면 또 대폭등한 거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야.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좀 잠실 쪽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 자, 그 다음 어떤 아파트가 있나 보니까 서초동에 신동아 아파트가 86제곱인데 이 아파트는 893세대예요. 좀 전에 거 잠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신천 파크리오는 우리나라 2등이죠. 세대수로는. 시가총액도 당연히 2등이에요. 6,864세대예요. 한동안 1등이었죠. 그보다 위인 게 가라켈리오 9,510세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 엘스도 5,678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올림픽 선수촌도 5,540세대야. 야, 여기는 뭐 5,000세대 미만이면 명함을 못 내미겠네. 아유, 리센치 5,563세대. 어유, 잠실중공 5단지 3,930세대. 이거 재건축하면 한 6,000세대 되지 않을라나? 5,000세대?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구 신동아 1단지는 893세대네요. 78년도 이것도 한 할아버지 아파트네. 여기도 이제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거의 다 하고 있겠죠? 막바지 국면이겠네. 44년 차인데. 근데 4억이 하락했어. 20억 5천이. 근데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집계하는 건 딱 2달만 집계하고 그전 거는 제 엑셀을 뒤져봐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쪽인데 어딨냐? 여기 있네요. 신대방 우성 아파트 157제곱짜리가 17억에 신고됐는데 1억 2천 하락한 거야. 자,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는 1335세대고요. 신대방동에 있으면서 88년도 아까 말했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때랑 거의 비슷하네. 34년 차예요. 많이 하락했죠? 자, 이번엔 노도강 C그룹인데 방학동 신동아 1단지 70제곱짜리 이게 780세대거든요.
이게 5억 5,700에 신고됐는데 그게 직전 거래에 비해서 4,050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는 몰라요. 저도 이거 뒤져봐야 돼요. 여기도 3,000세대가 넘네. 어마어마하네. 86년 입주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인데, 하남에 창우동에 하남 꿈동산, 맛동산도 아니고 꿈동산 아파트가 있어요. 84제곱짜리가 단일 평형이네. 1,704세대네 돼요. 어마어마한 큰 단지입니다. 근데 6억 4,500에 신고가 됐는데, 직전 고가가 직전 그래서 한 3, 4천 정도 하락한 거래. 이게 왜냐면 얘는 거래가 많네. 지난달 2건, 이번 달에 3건. 이거 꽤 거래가 많은 거예요. 다른 단지는 한 평형에 하나가 몇 달 만에 될까 말까 이랬는데, 자, 이번엔 일산입니다. 일산. 여기에 보니까 후곡마을 주공아파트거든요. 일산동의 후곡마을 주공아파트인데 68제곱짜리가 1,074세대나 있어요. 어마어마, 여기도 큽니다. 4억 1,000에 신고됐는데 1억 500이 하락했어. 그리고 직전 거래의 고가면은 5억 3,500이니까 직전 거래에 비하면 1억 2,500이 하락한 거고, 얘 급락을 했네. 4억대. 그전에는 다 3억대였거든요. 아니, 5억대였거든요. 이거 일기 신도시 급락을 하고 있네.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천 중도. 여기도 일기 신도시인데, 여기는 거래가 몇 건 있네. 2건이나 있네. 중동 설악 주공아파트 49제곱짜리 780세대인데, 4억 3천인데, 1,800만원 하락. 그 다음에 중동의 보람 아주 아파트 842세대인데 5억 9천에 신고됐는데 3천만원 하락. 하여튼 일기신도시 좀 계속 하락하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 여기는 그 일기신도시는 아니지만 약간 그 광명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엑셀 작업하면서 편집했던 것 같아요. 광명 이편한 센트레빌 있겠죠? 자, 84제곱짜리 1414세대인데 단지 전체로는 2815세대, 2010년도 입주 12년차. 이게 10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 7월달이네. 7월달에 비해서 3천만원 하락했다. 고가 대비로는 꽤 많이 하락했을 것 같다. 밑에 광명 하안 3단지는 1600만원 상승한 것도 있네요. 4억 8,500. 자, 이제는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 여기 이거는 명목지수거든요. 명목지수를 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부터네. 자, 10월 달에 월 종가는 상투 쳤고, 여기서 쌍봉 비슷하게 한 다음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물가를 반영하면 완연하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뚝 튀어올라온 거 있죠? 이게 아마 엘스랑 그 반포주거, 아니, 올림픽 선수촌, 더블 난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 이상한 거래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등한 것 같은데, 물가지수로 감안한 11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죠? 어차피 10월 달에 상투 친 거는 똑같은데, 명목 지수에 비해서 실질 지수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 가팔라다진다. 근데 장기적으로 비교할 때는 물가 지수로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었고, 요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보면 거래 폭발했죠. 상승 거래도 많고 하락 거래도 많고 상승 거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으면서 상승 거래는 별로 없고 하락 거래가 두세 배 많어.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명목 지수로 왼쪽 서울 25개구를 12지역으로 묶은 365개 단지로 묶은 거, 55만 세대예요. 서울시 시가총액의 거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당연히 뭐 5,000세대, 6,000세대 이런 걸 갖고 지수를 만들었으니까.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최근 3년 동안 보면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제일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노도강은 특히 9월달에 상투 쳤어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10월달에 쳤는데 노도강 9월달, 금강구 9월달, 나머지는 대부분 10월달이고 올 초까지 올라가는 구는 용산구 아직도 올라가요. 실거래가 지수로는. 고가는 좀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서초구도 이제 4월달까지 올라갔다가 한 7, 8월달 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통파구 같은 경우는 진짜부터 급락을 했다가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도 쭉, 은평구도 빠지고요. 이렇게 분홍색은 강동구도 빠지고요. 이건 송파구 영향이 커요. 그 다음에 양천구도 슬근슬근 빠지네. 자, 오른쪽은 경기도 주요 지역입니다. 10개 단지씩 11개 지역을 묶었으니까 110개 단지겠죠. 16만 7천 세대. 여기도 보면 여기는 노도강이 9월달에 상투 친 것처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가장 가팔랐던 안양평촌이 1등이 9월달에 상투 치고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용인수지가 한 두어 달 더 오른 다음에 또 급락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버티던데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수원, 강교도 초록색도 회색도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하남, 꿈동산 아까 빠진 거 이거 급락하죠.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잖아요. 경기 일산 여기 연두색 일산이 급락을 하네. 그다음에 중동도 아까 봤죠. 중동 하늘색 중동도 급락을 하죠.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자, 이 상황을 물가를 반영을 하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는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 차감하고 하락할 때는 물가 하락 상승률만큼 조금 차감하고 그러면은 변곡점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눈으로 봐도 그렇죠. 그 대신 8월 달은 물가가 전년 동월비는 올랐지만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서 8월 달 데이터에는 물가 지수 하락한 것만큼 상승률을 더해줬어.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약간 살짝 멈추거나 돌아서는 게 보여요. 7월 달까지 급락을 하다가 8월 달에 약간 멈추거나 살짝 돌아서는 것도 보인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신고가 끝났어요. 노도강이 제일 많이 빠졌네. 성북구, 은평구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수원, 강교가 제일 많이 빠졌고, 뭐 전반적으로 경기 하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빠졌네요. 자, 8월 달은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지수를 만들면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면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가 속한 지역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도 많이 빠졌어요. 노도구항도 많이 빠졌고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도 좀 빠졌고 강동구도 좀 빠졌고요. 서초구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용산구 버텨요. 강남구는 지난달 한 두어 달부터 조금 좀 밀리고 송파구도 좀 보합인 게 송파구는 지난달에 많이 빠졌죠. 강남구는 거래가 없고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 제자리야. 자,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주요 지역인데 일단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경기도 일산이에요. 15건이 신고됐는데 2.5%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여기는 물가만큼 빼준 게 아니라 물가만큼 더해줬다고 수익률을. 그래도 마이너스야. 유일하게 8월 달만 물가를 더해준 거예요. 전월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양, 평촌은 그동안 혼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반발 매수세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남 많이 빠지죠. 하남. 용인수지 많이 빠지죠. 여기 경기 하남이랑 여기 강동구랑 여기 송파구랑은 한 세트예요. 경기 하남은 지난달에도 많이 빠졌고 강동구는 지난달에 많이 빠졌고 이번 달도 그래도 꽤 빠지네. 송파구도 많이 빠졌고요. 자, 2달 동안을 비교한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은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게 데이터는 다운받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총 40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그 40건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지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40개 중에 한 서너 건도 안 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거래가. 그러니까 아직은 지수를 만들 시점이 아니에요. 취합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거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640건으로 끝났어요. 한 건 늘었더라고, 오늘 업데이트 하니까. 그 다음에 8월달 거는 연휴를 포함해서 487건이에요. 너무너무 적어요. 아마 연휴 역화로 거래가 좀 줄은 것 신고가 줄었는데 내일이나 모레 신고되는 걸 보면 거래가 진짜로 많이 줄은지. 이거 잘못하면 600건도 안 되게 생겼어. 이렇게 나가다가. 연휴가 있으니까 거래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휴가철이야 뭐 지났고 장마라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임장을 못 다녔을 수도 있고. 그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구별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까만색 7월달은 끝났으니까 7월달 640건으로 끝났어요. 8월달은 487건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이걸로 같은 기울기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589건이에요. 600건이 안 돼. 근데 이거는 연휴 효과 때문에 연휴 전에 먼저 신고하고 연휴 때 신고 안 하다가 이제 연휴 지나고 났으니까 내일이나 모레부터 신고가 되는 거. 그게 진짜 같아요. 이거 여차하면 진짜 600건도 안 될 수도 있어. 8월 달이 골 때리네. 참. 월간으로 봐도 거래가 1700 갔다가 지금 600건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거. 그렇죠? 작년 재작년만 보더라도 뭐 15,000건, 14,000건이었어. 15,000건의 절반, 10분의 1이면은 1,500건이죠. 1,500건의 절반이면 750건이죠. 지금이 그러고 되니까 즉 20분의 1토막 났어요. 20분의 1토막. 과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알겠다. 이러니 아파트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거래가 되면서 앞으로 거래가 늘면서 급락세로 돌아서요. 지금 지수가 별로 안 빠지는 이유는 거래가 안 되니까 제 엑셀에는 거래가 안 된 아파트는 수익률이 제로거든. 그러니까 자꾸 0을 더해주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 보여요. 근데 이제 거래가 되면 아무래도 하락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수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전세 거래는 거의 꾸준하고 전반적으로 2020년 피크 친 이후로 거래가 계속 줄고 있죠. 거래가 줄면서 오르다가 결국은 거래 줄면서 빠지는 거예요. 즉 거래가 줄면서 올랐다는 게 약간 억지성, 그 다음에 약간 호가성, 그 다음에 자전거래성 뭐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연 단위로 본 거래를 보더라도 2016년 17년 보면은 5,000건을 기본으로 봤을 때 5,000건 미만이 없었어. 다 15,000, 13,000 이랬어.
근데 작년에도 5천 건을 잘 못 넘었더니 이번에는 5천 건이 뭐야? 2천 건도 못 넘고 한 번도 못 넘었어. 그 다음에 1천 건을 못 넘는 게 지금 2달 전도 1천 건을 못 넘고 있어. 600건, 700건대야. 큰일이야, 큰일. 자, 보조지표는 제가 업데이트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거를. 연휴 때 거를 업데이트를 나중에 할게요. 내일이라도 이것만 따로 해야겠네. 어쨌든 안 봐도 비디오야. 매매 수급치들이 전부 다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겠죠. 그동안도 많이 빠졌는데 뭐 4년짜리를 보더라도 5년짜리 아니 요거는 2년짜리를 보더라도 요 초록색을 잘 보세요. 초록색 요게 매매 수급지수 분야 KB 여기 보세요.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걸 20년짜리를 보게 되면 빨간색이거든요. 색깔을 통일해야겠구나. 예, 기간마다 다 달라가지고. 근데 과거에 버블세븐 무너질 때 완전히 바닥 뚫고 내려갔다고. 지하실 뚫고 내려갔어요. 매매 수급지수가. 즉 단 한 명도 매수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갖고 부동산이 다 문 닫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어. 오랜만에 아이고 청각 왠지 왔어. 잘 안 된다. 안 할래. 오랫동안 미영 엄마 재밌게 했었는데. 자, 그리고 작년 이거는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의 월 데이터입니다. 빨간 까만색이 월 평균값이에요. 월 평균값이에요. 월 평균값. 그리고 월 고가, 월 저가를 제가 점을 찍어 놨어요. 그렇지만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그 다음에 11월부터 빠지죠? 이때 분홍색 저항선을 맞았고, 그 다음에 단기 지지선을 작년 11월에 깼어요. 그 다음 슬슬 빠지다가 대선 때 반등하는 듯 하다가 5월 달에 박살이 났죠? 그래서 추세선이 깨졌어요. 이 추세선이 깨지면 2년 전 동월비 깨진 다음에 6개월 후에 고점 친다는 거, 이게 91년이랑 같다고 그랬죠? 2007년이랑 안 똑같아. 이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전 동월비가 상투 친 다음에 6개월 후에 상투. 그다음에 2년 전 동월비가 상투 친 다음에 곧장 상투.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2년 전 동월비가 상투 친 다음에 6개월 있다 상투. 즉 91년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하늘색 지지선 깨진 거, 제가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죠? 연두색 지지선 깨진 거, 이거 깨지고 나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왔다고. 여기도 노태우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지지선 깨진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고. 이때는 4년 상승하고 8년 하락했어.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만 가지고 해서 그렇지, KB 데이터를 갖고 보면요, 이 저점을 깼다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빠져갖고 있지만,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안 빠졌거든요, 이 당시에. 서초구는 좀 약간 특별한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상승률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거래 줄면서 올라갔죠. 91년대로 그랬어. 상승률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고. 단 버블세븐 때는요, 상승률이 폭발하면서 올라갔고 거래도 폭발하면서 올라갔어. 이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간과했던 것 같아. 왜냐면 저는 2006년 말 버블세븐 모델을 삼았었거든. 근데 얘가 아니라 91년 5월달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칠 때랑 지금이랑 너무너무 판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91년 5월달 고점과 A 국면, 지금의 C 국면, 작년 10월달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똑같이 간다. 올라갈 때도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 빨간 막대기. 지금도 빨간 막대기가 줄어들면서 올라갔잖아요. 똑같죠? 근데 B 국면, 버블세븐 당시, 이때는요, 상승률이 폭발한 거 보이세요? 폭발한 거? 거래도 폭발했어요, 이때. 이때 사상 최고치 거래가 계속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연두색인 2년 전 동월비가 피크 칠 때 같이 쳤고요. 워낙 급하게 올라갔고 막판에. 이때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상승률이 줄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6개월 후에 상투 친 거. 이게 91년도로 똑같다고. 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상승률이 줄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2년 전에 비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상승률이 줄면서 올라가잖아요. 2년 전에 비해서. 똑같죠? 6개월 후, 여기도 6개월 후. 근데 버블세븐 당시에는 2년,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피크가 이 피크야. 같은 피크야. 그 다음에 무너졌죠. 그것을,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추세선. 맨날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방송할 때마다 보여드리니까 눈에 익으시라고. 요거 어저께 결국 왜 여기랑 안 닿는데 얘는 여기서 닿고서 꼭지시네. 이게 5파라서 그래. 5파. 이게 5파가 이거예요. 5파. 1파, 3파, 5파 중에 5파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선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에 꺾인 거죠. 이렇게 1, 2, 3, 4, 5 이 패턴이 1파, 3파, 5파가 똑같다는 거. 그 똑같은 현상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상승파와 문재인 대통령의 상승파 5개가 똑같고, 김영삼 대통령의 조정파 ABC와 이명박 대통령의 ABC가 똑같다. 2파, 4파, 그 다음에 3파, 5파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였어요? 금리죠, 금리. 금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렇게 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꺾인, 아파트 오르는 아파트가 꺾인 이유는 시중은행 금리가 바닥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부담이 돼서 꺾였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기준금리도 올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0월달 상투치기 전에 그 1년 2개월 전이 2008년도에 시중은행 금리가 바닥치고 오르기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 대신 부담이 없어. 왜? 초저금리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이제 확신이 들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꺾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거래가 안 되면서. 자, 이렇게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송파구는 널뛰기, 일기 신도시는 폭락 지속. 네, 그래서 이 코너의 제목인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그러면 8년 후인 2029년 10월 달에 우리가 반토막 이상 52% 폭락을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한 아파트는 막 70% 하락한 아파트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때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요거 대신 요걸 들고 마쳐야겠다. 이렇게 마쳐야겠네요.